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재의결 해줄 리가 없는데 이게 뭐 이거를 내란죄를 빼든 말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내란죄를 뺨으로써 본인들은 이제 지금 잔머리를 쓴 거거든요. 내란죄를 빼면 얼렁뚱땅 재판해가지고 대충 해서 빨리 결론 내고, 탄핵 관련해서 빨리 결론 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한 것인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수위인데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막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 꼼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꼼수이기도 하지만 저는 결국 이게 민주당의 굉장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적으로는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이 내란죄 부분을 넣었다 뺐다라고 하는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절차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에 탄핵해달라고 소추하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국회라고 하는 게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200명 이상의 합의된 의사가 있어야 이 탄핵소추권이 발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국회의 이 탄핵소추 결정에 있어서 그걸 단순히 대리할 뿐이지 무슨 별도의 법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200명의 의사를 대변해서 그냥 헌법재판 가서 통상적인 절차에 응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무슨 하등의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헌법재판을 할 때 다 탄핵소추문을 읽어보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의된 내용을 빼려고 하면 당연히 한 명 한 명의 의사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수로 200명의 이상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무기명 투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의결이 불가피한 거예요. 만약에 재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 탄핵소추문을 마음대로 바꿔서 문구를 수정해서 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탄핵소추위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우리 국회에 있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심의권,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헌법재판소가 이제 편향돼 있으니까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 해봤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이 헌법재판관들도 다 법조인이시고 이 후배 법조인들이나 전문 헌법 교수들도 다 이걸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률적인 이론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하냐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갈등 해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을 많이 살펴요. 그냥 국민 여론과 전혀 상관없이 판결하는 이 사법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적인 법리에 따라야 하지만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시대 정신이나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논리의 허점들을 정청래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감시해 주셔야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절대 재의결을 안 해줄 것이다. 해줄 리가 없으니까 맨날 떠들어봤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 재의결을 하지 않고 내란죄를 뺀 상태에서 이 탄핵소추문을 가지고 계속 재판 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시점보다, 그 빼기 전보다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 국회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내란죄를 따질 때는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부당한 사유로 마비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탄핵 재판을 하는 건데, 대통령 측은 이거는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쟁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 탄핵소추문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이냐, 이 쟁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소추문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 탄핵소추의 내용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냐, 탄핵할 정도의 사유냐라는 거를 2단계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쟁점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면은 탄핵 재판이 인용돼 버리는 것이지만, 쟁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쟁점은 이 실질적인 이유에 대한 쟁점보다 훨씬 더 간명하면서 헌법적으로 훨씬 더 저는 쟁점의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한 쟁점이잖아요.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 정청래 위원장이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탄핵소추로 볼 수 있느냐라는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이 쟁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겁니다. 상당수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탄핵소추문이 변경됐으면은 이 재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이 변경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좀 상정하면 더 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 사유를 10가지를 다 적시를 했는데, 10가지 다 적시한 상태에서 9개를 임의로 빼버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 하나 남은 게 아주 작은 사안이고 요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탄핵소추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9개가 다 빠질 줄 알았으면은 당연히 탄핵소추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이게 그냥 최초에 10개를 가지고 했던 의사를 가지고 이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는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하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더 이어질 것이 아니라 각하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법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명한 헌법학자들이나 헌법 교수님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헌법적 소양은 그런 분들보다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도 법적 경력이 지금 그래도 25년이 넘는데요. 아마 주변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다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서 특히 내란죄 부분은 그냥 민주당에서는 한 문구만 뺐다라고 하지만 탄핵소추문의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저는 80~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달 내내 뭐 내란 옹호가 어떻고 내란 선전선동이 어떻고, 일반 기사에 댓글단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내란 선동했다라고 고발하겠다는 이렇게 협박하고 하잖아요. 내 입에 올린 게 내란밖에 더 있습니까? 그만큼 내란죄를 가지고 이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게 되면 오히려 재의결을 받지 않고 민주당이 그대로 이걸 가지고 밀어붙인다? 나중에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고민해야죠. 내가 확실하게 탄핵 재판에 인용을 바란다면 인용을 바라는 민주당 측에서 고민해서 이거 절차적 하자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국민의힘이 쪼를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재의결을 통해서 다시 하는 의사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민주당의 법적 리스크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헌법재판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총 8분 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 한 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 한 분이 해서 3명은 지금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나머지 5명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셨던 분 2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 2분, 또 민주당에서 한 분을 추천했죠. 그래서 단순히 진영으로만 나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3분, 나머지는 이제 추천이랑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지금 민주당 성향에 있는 추천 절차를 거친 분이 5분인 거죠. 3대 5인 거예요. 근데 이 탄핵 재판은 무조건 6명 이상의 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 과연 6표가 모일 거냐. 탄핵소추문을 마음대로 바꿨을 때 재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이 6명이나 되는 헌법재판관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것이냐. 저는 부여하지 않고 이것을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3명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탄핵 관련돼서 인용이 안 되는 겁니다.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청래 위원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굉장한 자충수다, 자업자득이다,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본인들이 꼼수를 통해서 대충 탄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자충수를 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것을 또 막 꼼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헌법재판소랑 뭐 어떻게 정리될지 몰라도 이것을 내란죄를 도로 살려놓겠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도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민주당도 알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안한데 싶으면은 차라리 우리 그냥 원래대로 내란죄 계속 유지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죄를 빼려고 했습니까? 내란죄를 넣게 되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되고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란죄를 넣는다는 것은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고 충실히 심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랑과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됐던 2분이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재판 일정은 재판 일정대로 가야지 왜 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꽤 맞추려고 하냐. 이걸 제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만약에 내란죄가 계속해서 탄핵소추문에 당긴 상황이 된다 그러면 4월 18일 임기와 상관없이 충실한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180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도 180일 정도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국정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헌법재판 관련돼서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80일 동안은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마음대로 저렇게 졸속으로 탄핵재판을 해서 만약에 탄핵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되고 어느 국민도 제대로 승복을 못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국정의 혼란과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법 절차를 지키고 헌법 원리를 잘 지켜서 헌법의 회복도 헌법 범위 내에서, 헌법의 절차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을 좀 더 기일을 많이 열어서 충실하게 심리한다라고 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은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영도 재판관이 주심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사건을 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게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또 민주당과 짬짬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란죄를 넣어서 충실하게 심리해서 반대 신문권을 다 정확히 보장을 해주든지, 내란죄를 뺀다라고 하면 형식적 절차 위반으로 탄핵 재판은 즉시 기각하거나 각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